9월 2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당에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 이하 격차로 간신히 이긴 민주당의 지역구가 1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초선들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수도권은 그냥 그 이전에 그냥 앉아서 그냥 주워 먹기식 총선 승리가 예상되다가 지금 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 민주당 전반의 위기감,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 지금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조국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비호를 포기하고 사실상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국이 언젠가는 이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조국에 대한 방어를 이렇게 포기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지지가 갤럽에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갤럽이 그래도 다른 조사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고 봤을 때요. 그런데 지금 문을 떠받치던 30대도 이탈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을 떠받치던 이 세대가 30대인데 30대도 이탈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이 호남에서 이탈도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격차도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이 정의당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의가 급해서 데스노트에 조국을 제외한 부분, 즉 정의당이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문정권 들어서 관철되어 왔다. 그거는 무슨 정의당이 힘이 있거나 애청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중대로서 어쨌든 나가야 될 사람은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리고 또 끝까지 지켜야 될 사람은 빼고 하는 물밑 조율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을 심상정의가 사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중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의당을 탈단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저하고 옛날에 티격태격 한 적도 있지만 진중권 씨가 그래도 다른 좌파, 가짜 좌파 사이비 지식인들에 비해서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포감이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수도권에, 민주당 수도권이 내년 총선에 지금 승부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보고 있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3% 차로 갈린 데는 그냥 선거 때 분위기에 따라 그냥 누가 될지 모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몇 표 차이로 이긴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수사가 지금 한 달 더 지났지요. 검찰이 지금 시작한 지가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가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9월 초에 지금 조국의 주요한 그 주변 인물과 가족들을 기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또 기소한 이후에는 또 윤규건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지속될 거다라고 10월 초에 조국 가족과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가 있고, 1차적으로 그 기소가 끝나면 2차적으로 윤규건 등 버닝썬 관련 인물들 뿐만 아니라 또 조국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모펀드에서 드러난 2차적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10월 달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조국이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 때까지 내내 조국 이슈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정기국회가 열려도 국정감사나 또 정기국회에 내내 조국 이슈가 굴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권의 당내 불안감이 지금 급작스럽게 한 달 한 반 전만 하더라도 그냥 총선은 한 200석까지 가는 거 아니냐.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공포가 엄습을 해서 오죽하면 이해찬이가 며칠 전부터 권역별로 의원들을 대여섯 명씩 묶어가지고 간담회까지 지금 하고 있답니다. 막 밥을 돌아가면서 먹고 있대요. 자, 끝으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방어를 포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여당 내부에서 조국을 비호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한 3, 4일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발빼기에 들어갔고 조국은 아웃되는 것이 시간 문제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이미 피의자로서 조국의 범죄에 대해 상당히 수긍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순이지만은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혐의가 구체화되어야 사퇴 이야기가 당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급해진 데는 이 PK지요. PK 지역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10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기 급해진 거죠. 8월에 이제 이 초에 반일 프레임이 걸릴 때까지만 해도 PK 지역도 해볼만 하다라고 자신을 하다가 최근에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경남 양산 문재인 지역의 서영수 의원이라는 사람은 초선인데 거기 문재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마를 포기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히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수도권도 지금 지식인들까지 등을 돌리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하는 위기의식이 나오고 지도부가 지금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이 30% 초반이고 문재인 지지가 40% 지금 수준인데 아직도 문 지지가 더 높다고 당에 신경을 안 쓰니 당이 문한테 뭐라 말도 할 수 없고 이거 참 곤란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는 아무런 지금 발언을 하지 않고 조국 사태가 생긴 이래 유독 조용해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노영민입니다. 쭉 하면 요즘 노영민 비서실장이 잘 안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칼럼까지 썼습니다. 노영민이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전기왕이라고 불리웠는데 조국이 지금 가로등 전멸기 때문에 전기 아닙니까? 전기 사업이에요. 가로등 뭐 전면기 별겁니까? 다 지자체에서는 전기 공사 사업이고 그걸 싹쓸이 하다가 지금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전기왕도 조용히 있어야 될 일이 좀 있을 수 있죠. 조국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조국이 직접 위조나, 즉 자식들과 관련된 위조에 관계했거나 아니면 정경심이가 주도한 코린코 B의 실소유주와 관련되는 의혹을 조국이 알고 있었거나,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간의 관계를 묵시적 동의라고 하고 경제 공동체라 했다면 가끔 보는 박근혜 최순실보다 같이 매일 한 방에서 사는 조국 정경심이가 훨씬 더 경제 공동체에 가깝고 묵시적 동의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는 조국이 검찰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거라 보고, 그 가장 1차적인 사유가 저 서울대 법대 법공익인권센터 인턴 위조 부분에, 이거는 조국 학교인데 정경심이가 위조하기보다는 조국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압수된 이 조국 집에 하드 드라이브에서 지금 직인이 없는 인턴 증명서가 하나 나왔다. 그래서 조국 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금 컴퓨터 하드를 압수하기 위해 지금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조국을 겨냥하면서 조국이 물러서지 않고 대전에서 또 검사와의 간담회를 가지겠다고 버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에 지금 물러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을 처음에 박았을 때는 조국을 내년 총선 이후까지 끌고 갔다가 총선 끝나면 총리시킨다, 이런 목적에서, 아니 조국이 최소한 누더기가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는 하자.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조국을 앉혀놨다가 연말쯤 되면 빼자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포기하고 조국을 지금 바로 빼야 될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고 여권 핵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끝까지 뻗대길라 하지만은 여권의 핵심에서는 조국이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수사 상황이 지금 급진전됨에 따라 조만간 옷을 벗을 것이다. 그래서 자진 사퇴가 될지 해임이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문이 밖에 나간 사이에 또 조국을 지금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서 일단 임명은 했다. 8월 27일 조국의 주변에 한 30곳 압수수색 했을 때도 문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만약에 문이 조국을 잘라버리면 문이 시킨 것처럼 되니까 그때는 일단은 임명을 했는데, 이제 이 애초에 가졌던 조국을 총선 출마시킨다, 이것도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국이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지만 내년 총선 때쯤에는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이 무료 관급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9월 24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달이요. 제가 생각할 때 검찰이 조국 등을 내달 초에 기소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조국 정경심이 등을 기소하고 이제
그 10월 달에는 이제 기타 윤규건 등 주변 인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조국에 대한 추가적 혐의 등을 또 조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국에 대해서 남아있는 지금 시간은 10월 초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다. 길어봤자요. 자, 문이 26일 날까지 미국 갔다가 27일 날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 조국이 기소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그때는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상황을 따라가는 거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상식적이라면 기소되기 직전에 문의 결단으로 조국이 자진 사표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 정권이 조국한테 단단히 물려 있는 거다. 그럴 때는 정권을 대신해서 검찰이 조국을 결국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이러나 저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